사운드를 변경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영디비 채널 아니면 어디서 보기 힘든 정보죠.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하이시니어에서 출시한 메가5 EST 베이스 플러스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이게 뭐 나오는 제품마다 리미티드라고 하는데 메가5 EST도 아직 판매 중이더라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메가5 EST에서 베이스를 늘린 제품인데 오늘 리뷰를 통해서 저음을 얼마나 늘렸는지 확인해 볼 건데, 얼마나 늘렸는지는 검색해보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리뷰에서는 메가5 EST 베이스 플러스는 어떻게 저음을 늘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메가5 EST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베이스 플러스처럼 저음을 늘릴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재밌겠죠? 그리고 리뷰에 앞서 지난 메가5 EST 리뷰에서는 EST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EST 드라이버가 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메가5 EST 출시가는 $549였고 이번 메가5 EST 베이스 플러스 버전 출시가는 $589로 약 $40가 올라갔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스가 화면에 아주 꽉 차죠. 메가5 EST보다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여기 베이스 플러스 리미티드 에디션이 적혀있고 그래픽이 인쇄된 품질도 그렇고 이 박스 외부의 종이 재질, 여기 보면은 박스가 좀 더 두꺼운 재질로 바뀌었죠. 박스 재질이 전작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박스를 열면 땡큐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아래 이어버드가 바로 나옵니다. 이어버드는 잠깐 내려놓고 케이스가 있죠. 이 하이시니어는 이전에는 대부분 이런 펠리칸 스타일의 케이스를 제공하는데 이번에는 원형의 양가죽 케이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를 선호하는데 뭔가 더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이런 케이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제가 받은 건 3.5mm 단자인데 만타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은도금 동선이고요. 그리고 전작인 화이트 웨일 케이블과 비교해보면 조금 더 굵어지고 전반적인 케이블 품질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죽 케이블 홀더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스펀지를 들어보면 이렇게 케이스에 2종 이어팁이 들어있어요. 블랙과 화이트 사이즈는 3가지, 총 6쌍의 이어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어팁을 자세히 보면 여기 블랙은 동그란 형태고 화이트는 아래가 넓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변환 젠더인데 4.4 메일에서 3.5 피메일 변환 젠더예요. 이 DAP 4.3mm 단자를 3.5mm로 변환해주는 단자인데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굳이 쓸 일이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래 스펀지를 들어보면 액세서리 박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꺼내보면 이렇게 하이시니어 융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건 케이블 홀더, 전면 댐퍼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폼팁 2쌍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이어버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메가5 EST와 비교해보면 쉘 형상은 거의 같은 제품으로 보입니다. 노즐 댐퍼는 살짝 달라 보이네요. 왼쪽은 블랙, 오른쪽은 레드로 만들었는데 이런 컨셉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오드 이어라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메가5 EST보다는 조금 더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뭘까요? 새로운 로고는 아닌 듯한데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살짝 반투명으로 만들어서 내부에 드라이버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즈로 봤을 때 여기 큰 사각형 2개가 BA 드라이버로 보이고 여기 이쪽에 있는 작은 사각형 드라이버 2개가 EST 드라이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EST 드라이버가 작긴 작아요. 드라이버 구성은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1개, BA 드라이버가 2개, EST 드라이버가 2개입니다. 여기에서 EST 드라이버는 소니온사 제품이고 2개의 BA 드라이버는 놀즈사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로스오버 구성은 4웨이라고 하니까 이 DD는 저음을 맡고 BA는 각각 중음과 고음을 담당하고 EST 2개는 초고음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팁을 조립하고 예전에 화이트 웨일 케이블은 없었는데 이번 만타 케이블은 L과 R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은 왼쪽에 조립하고 빨간색은 오른쪽에 조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착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이시니어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착용감이 좋은 편이더라고요. 다음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하이시니어에서 이 제품은 베이스 플러스 버전으로 이 저역대를 메가5 EST 대비 5dB 부스트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홍보대로 5dB 부스트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측정 데이터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로우 데이터고요. 측정 결과
그래프를 보면 400Hz 아래부터 저음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Hz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그래프를 볼 때 80에서 300Hz 대역을 저음으로 보고 있고 80Hz 이하를 극저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저음 대역에서 올라가기 시작하지만 극저음 대역 위주로 양은 늘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측정한 500Hz 94dB 레벨에서는 5dB 증가가 아닌 4dB 증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홍보와 거의 비슷하게 저역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음 대역에서 아주 살짝 달라지는 것이 보이는데 이건 제품 편차 영향도 있고 착용 편차 영향도 있을 텐데 이 정도면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다음 인이어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여기 400Hz를 기점으로 오른쪽 대역은 거의 변화가 없고 저음 대역만 딱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메가5 EST도 이미 인이어 타겟의 사운드 밸런스를 맞춰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저음을 더 올리려고 했을까요? 하이시니어가 저음을 올린 이유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저음이 더 많은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취향은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메가5 EST에서 저음을 좀 더 높게 만들어서 확실한 웜틸트 사운드를 만들려고 한 것이죠. 이 실제 사운드를 들어봐도 극저음 위주로 사운드가 늘어나서 좀 더 웅장한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웅장해지면서 이 스테이징도 확장된 사운드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잘 늘려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웅장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추천할 만한 사운드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이시니어는 메가5 EST 베이스 플러스를 어떻게 튜닝했을까요? 어떻게 저음만 딱 올렸을까요? 이건 임피던스 그래프를 보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임피던스 그래프이고 메가5 EST가 파란색, 메가5 EST 베이스 플러스가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음에서만 임피던스가 살짝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죠. 아마도 여기 저역대에 걸린 캐패시터 용량을 살짝 낮춰서 이렇게 저역대 임피던스 값을 내리면 여기 저역대 저항이 낮아지니까 실제 음량은 올라가겠죠. 이런 방법으로 사운드 밸런스를 조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간단하게 메가5 EST 베이스 플러스는 사운드 밸런스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튜닝을 통해 사운드가 변경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가5 EST를 가지고 계신데 이 메가5 EST 베이스 플러스의 사운드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께 드리는 팁입니다. 이거 솔직히 100만원 가까이 하는 이어폰인데 이 메가5 EST가 있는데 추가 지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기존 메가5 EST 사용자가 사운드를 변경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연기비 채널 아니면 어디서 보기 힘든 정보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저항으로 간단하게 튜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메가5 EST의 로우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음을 부스트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저항 튜닝은 먼저 임피던스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메가5 EST의 임피던스 그래프를 보면 다행히도 저역대 임피던스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임피던스가 일자로 되어 있으면 이 튜닝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임피던스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튜닝 방법입니다. 바로 저항을 추가해주면 임피던스 그래프가 변경되고 임피던스 그래프가 바뀌면 사운드 밸런스가 바뀝니다. 이렇게 저음의 임피던스가 높은 이어폰에 저항을 추가하면 저음이 올라갑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프로젝트 레드 리뷰하면서 알려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은 여기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 저항을 달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메가5 EST의 5옴 저항을 달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kHz 기준 약 4dB이 내려갔습니다. 뭐야? 튜닝하는 거 알려준다더니 왜 레벨이 내려가나요?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볼륨을 올려서 기존 메가5 EST와 맞춰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역만 올라간 그래프가 나옵니다. 즉 1kHz 기준으로 봤을 때 저역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앞에 그래프를 보면 저항을 달아서 중고음 영역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원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저항을 달았을 때 중고음 영역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음은 저항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음이 올라간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5옴을 달았을 때 저음이 약 4dB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범 저항이 있어서 시범 테스트를 추가로 해봤습니다. 시범 저항을 달면 이렇게 1kHz에서 7dB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kHz를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저역대가 약 5dB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상으로는 5dB 올라간 시범 저항 추가가 더 비슷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 방법의 경우 메가5 EST 베이스 플러스와 살짝 다른 점이 저음이 늘어나는 포인트가 400Hz가 아니라 500Hz입니다.
그래서 300에서 400Hz 레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가5 EST 제가 추천하는 튜닝은 오음을 추가했을 때 늘어나는 저음이 적당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오음에서 초고음 손실도 많이 적고요. 그래서 메가5 EST 튜닝은 오음 저항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메가5 EST가 메가5 EST 베이스 플러스와 비슷하게 이제 저음 레벨이 높아지는 것이지 완벽하게 사운드가 똑같아지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해 드립니다. 이 3에서 400Hz 대역과 초고음 대역에서 약간의 차이는 들리더라고요. 이 메가5 EST 베이스 플러스가 확실히 깔끔하게 극저음을 올려놓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오음 저항 잭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마도 구하려면 별도로 주문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음 저항 잭을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조만간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오음 저항 잭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하이시니어에서 출시한 메가5 EST 베이스 플러스 버전을 살펴봤습니다. 인기가 좋은 메가5 EST에서 저역을 약 4dB 정도 올려서 웅장한 사운드를 특징으로 하는 이어폰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메가5 EST 사용자를 위한 저음 증가 팁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거 좀 재밌지 않나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